미국의 인권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제시 잭슨 목사는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주관하는 월요기도회에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등 이번 방한 기간 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회의 노력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1968년 국내의 첫 헌혈을 시작으로 국내 생명나눔 운동이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생명나눔 50주년 기념식을 열고 생명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했습니다. 목사이자 교사인 기독교학교 교목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합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종교교육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학원 선교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소명의식을 되새겼습니다. 선한 이웃, 오늘은 러시아 등지에서 온 고려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새날교회 이천영 목사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제시 잭슨 목사는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주관하는 월요기도회에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등 이번 방한 기간 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회의 노력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양에서 불과 2시간 거리인 임진각 평화놀이 공원 안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가 나지막히 울려 퍼집니다. 통일을 이루자. 한국기독교장로회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매주 월요일에 진행해온 평화통일 기도회. 이번에는 특별히 미국의 인권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가 기도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제시 잭슨 목사와 기장총회 목회자들은 망향의 노래비에서 자유의 다리까지 걸으며 모처럼 찾아온 평화의 기운이 한반도에 정착하길 기도했습니다. 침례교에서 안수를 받은 제시 잭슨 목사는 설교에서 한반도에 전쟁 대신 평화의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며 전쟁을 준비하지 말고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시 잭슨 목사는 특별히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언급하며 이들이 다시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pray for peace today. We want re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e want family members to come together again. We want to turn Armistice Day into Peace Day and family coming together day. 제시 잭슨 목사는 지난 1986년 당시 서울 동교동 자택에 가택연금 중이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응원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방한에는 제시 잭슨 목사의 딸과 손자가 함께 동행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파킨슨 씨병을 앓고 있는 제시 잭슨 목사는 4시간마다 약을 먹어야 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오는 26일에 열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주간 강연에 강사로 참여하는 등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 기장 목회자들과의 평화대화 시간을 가진 제시 잭슨 목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을 당부하며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내 몸의 피를 나누고 장기를 나누는 생명나눔 운동이 50주년을 맞았습니다. 1968년 첫 헌혈을 시작으로 1991년에는 장기기증운동이 전개되는데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어제 생명나눔 50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지금은 혈액을 아무 대가 없이 나누지만 50년 전만 해도 혈액은 기증하는 게 아니라 사고 파는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헌혈은 1968년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우석대병원의 원목이었던 박진탁 목사가 응급실 환자를 위해 자신의 피를 나누면서 매혈이 아닌 헌혈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지하도가 처음 생겨서 지하도를 구경 올 때였어요. 그때 우리가 거기다가 헌혈의 집을 만들어서 각 학교에 다니면서 막 강연을 하니까 하루에 50~60명씩 사람이 몰려왔어요. 이후 미국에서 뇌사 장기 기증을 목격한 박진탁 목사는 1991년 국내에서 최초로 타인에게 신장을 기증하고 장기 기증 운동을 본격화했습니다. 이 같은 생명 나눔 사역이 올해로 50년을 맞았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헌혈과 장기기증자, 장기이식 의료진과 후원자까지 생명 나눔의 주인공들을 초청해 함께 축하하며 생명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했습니다.
자신의 장기를 떼어주고 피를 나눈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의 생명 나눔 문화는 조금씩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 기증을 하신 분들은 사실 이렇게 주변으로부터 칭찬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구중을 많이 들었어요. 엉뚱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한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앞장서서 나가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다 생각을 했고, 지금 이제 헌혈 운동이 50년이 됐지만은 아직도 전 국민으로 따지면 10%도 채 참여를 못 하고 있어요. 헌혈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더 헌혈 운동에 동참을 해야 되고, 장기 기증 운동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생명 나눔 사역 50년 역사를 함께 해온 박진탁 목사는 나누고자 하는 국민의식을 법과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일례로 각막 기증과 이식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지난 2016년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막 기증도 아이뱅크가 있어서 돌아가셔서 기증한다 그러면 뛰어가서 막 적출해 오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도가 뒷받침을 해주지 않아서 답보 상태에 있다. 한편 장기기증운동본부는 화보집 생명을 살리며 사랑을 전하다를 펴내고 헌혈과 장기기증의 지난 50년의 활동을 담았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우리나라 전국 200여 개 기독교 학교엔 목사이자 교사로서 예배와 종교 교육을 담당하는 교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시 경쟁과 학생들의 인권 문제 등으로 기독교 교육을 제대로 펼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예장 합동총회 교목회가 교목 수련회를 열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목사로 부르신 소명의식을 되새겼습니다. 우효셉 기자입니다. 목회자이자 교사인 교목들. 교목들의 가장 큰 고민은 기독교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육에 제약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입시 경쟁은 물론 학생 인권과 사학의 자율성이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종교 교육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종교교육을 학교에서 하기에 많은 제약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아이들에게 신앙과 종교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약을 받다 보니까 교목들도 위축을 받게 되고, 이런 비슷한 고민을 지닌 전국의 기독교 학교 교목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교파와 지역을 초월해 모인 교목들은 서로 고민과 정보를 나누고 학원 선교의 비전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권순욱 목사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교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바른 기독교 교육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식으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열정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한 아이만 우리가 만든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는 그 한 아이만 우리가 세운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일당백, 일등천을 할 것입니다. 수련회에 참석한 교목들은 지식을 전달하기에 앞서 사람다운 사람을 양육한다는 기독교 교육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함을 되새겼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정말 사람다운 사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아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또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을 키워내는 그런 것이 기독교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교육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 보편타당한 진리로서 전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기독교인 친구들에게는 이제 교회에서나 또한 학교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 또한 삶의 예배의 모습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비기독교인 친구들에게는 기독교가 어떤 모습인지,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제 강요하기보다 그들이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도록 친절히 소개시켜주고 또한 알려주는 것이 교목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학생들의 삶과 신앙을 나누고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교목들. 다음 세대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지금 교목들에 대한 한국교회 차원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오효셉입니다.
CBS는 우리 주변에서 이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을 소개하는 선한 이웃 코너를 마련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월계동 고려인 마을에서 고려인들의 손과 발, 입이 돼주고 있는 이천영 목사를 유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월계동 고려인 마을. 지난 2002년부터 고려인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해 지금은 5,000명이 살고 있는 곳으로 추정됩니다. 고려인 마을은 인근 하남 산업단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던 이천영 목사가 고려인 신조야 씨를 만나면서 시작됐습니다. 불법 체류자로서 그 공단에서 일하다가 월급을 못 받았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찾아간 것이 계기가 됐죠. 어떻게 독립유공자 후손이라고 하는 고려인이 자기 조상의 땅에 와가지고 불법 체류자가 웬 말이냐. 광주 고려인 마을에는 고려인 교회인 새날교회와 유치원, 협동조합, FM 방송국 등 고려인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입국해 광주로 오는 고려인들은 가장 먼저 고려인 교회에서 이천영 목사를 면담하고 자신의 살 길을 찾아 나섭니다. 전 직장도 알아주고 어디 있는지 또는 그 한국말을 그때는 한국에 왔을 때 한국말을 아예 몰랐어요. 예, 또는 교회 이렇게 세우고 우리 고려인들이 막 여기 와서 예배도 드리고 뭐 찬양도 하고 좋아요. 러시아에서도 한국 교회 일반 교회에서 다녀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먼저 그 교회 찾고 싶었어요. 이 교회 너무 가까우니까 여기서 지금 다녀요. 광주시 광산구 삼도동에는 당초 고려인 학교로 세워져 지금은 외국인 학교로 확장된 새날학교가 있습니다. 이천영 목사가 교장로 있는 새날학교는 지난 2007년에 문을 열었으며 2011년에는 광주시 교육청으로부터 학력 인가를 받았습니다. 고려인과 중국, 북한 출신 등 우리 동포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필리핀 등의 외국인 자녀들이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학생들이 있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요. 한국말로. 친하게 지내고 뭐 새로운 문화나 이제 언어를 더 배울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와 어린이집, 협동조합 등을 일군 고려인 마을 공동체의 중심지인 고려인 교회는 고작 18평. 독지가가 기증한 단독주택을 헐고 오는 9월 교회 신축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가난한 고려인들의 헌금으로 1억 원에 가까운 건축비를 마련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주에는 너무 많아고 이게 너무 더워갖고 다 쓰러지고 그랬잖아요. 할머니들을 보고 오라 소리를 못 듣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하루속히 건물을 지어서 모두가 시원한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싶은데 한 100명, 150명 잡아버리면 관리들 팀이 없거든요. 자신이 태어난 나라의 가난을 피해 고국으로 돌아온 고려인들은 말과 문화가 다른 고국에서 이천영 목사의 도움을 받아가며 광주 월곡동의 교회를 중심으로 힘겨운 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국토를 순례하며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국토기도대장정 위두웍이 내일부터 21박 22일 일정으로 시작됩니다. 4개의 행군 루트로 진행되는 국토기도대장정 위두웍은 국토를 종단하는 팀과 횡단하는 팀으로 나누어서 각각 출발하게 되며 다음 달 15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통일기도회를 개최한 뒤 해단식으로 마무리합니다. 내일 오전 6시 부산과 여수에서 각각 출발하는 제1루트와 제2루트 팀은 다음 달 3일 대전에서 합류해 연합 집회를 가진 뒤 함께 서울로 행군합니다. 이어 오는 31일 강원도 고성에서 출발하는 제3루트 팀은 휴전선을 따라 260km를 횡단하게 되며 제4루트 팀은 다음 달 8일 강화 평화전망대에서 출발해 120km의 구간을 횡단하게 됩니다.
최근 일본 나가사키현과 구마모토현 일대에 있는 기독교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가운데 이 지역 순례 여행을 진행해온 CBS에 일본 관광 담당자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가사키현 관광연맹 이세이가토 전문이사 등은 오늘 CBS 목동 사옥을 방문해 3년 전에는 일본의 멋진 성당 건축물 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반려당했었다며 박해를 피해 숨어 지내온 잠복 크리스천의 흔적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가치를 깨닫게 해준 CBS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CBS는 13년 전부터 일본의 나가사키현을 중심으로 기독교 박해 순례길을 개척해 순례 여행을 진행해 왔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나가사키현의 잠복 크리스천들의 흔적 등 12곳을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유지해온 희귀한 종교 문화로 인정된다며 세계 문화유산 등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춘천교회가 제529차 진중 침례식을 열었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 이수영 목사는 설교에서 군생활 중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단 목회자들이 훈련병 4,800명에게 침례와 축복 기도 시간을 갖고 선물을 증정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이제 한평생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제 올해 저희 교회가 3회째 섬기고 있는데 다음 세대들을 향한 가장 복되고 보람된 복음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수제일감리교회가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열고 전남 CBS 임직원과 함께 설립 34주년을 축하했습니다. 문상화 목사는 교회 설립 34주년을 시작으로 신앙의 믿음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곳에 따라 약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8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에서 38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